됐어. 자, 우리가 순환을 배웠고, 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을 기준으로 혈액들이 어떻게 도는지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 일단은. 그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심장이 이렇게 있죠.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이 이렇게 네등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심장이 너희들 바라보고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좌야, 얘가 우고, 그리고 방실. 그래서 요 놈이 좌심실. 얘는 우심실. 이렇게 돼. 심방이 하는 역할은 간단해. 심방은 그냥 피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피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존재하고, 자, 피가 내려와. 그럼 심실이 하는 역할은 뭐야? 심실은 꽉 짜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얘도 몸 밖으로 피를 내보내고, 얘도 몸 밖으로 몸 밖으로 돼. 심장 밖으로. 몸 밖으로 하면 죽죠. 심장 밖으로 피를 내보냅니다. 얘도 심장 밖으로 피를 내보내요. 그럼 여기서 원래 피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림이 좀 편한데, 나오는 길이 또 기가 막히게 위쪽으로 이렇게 있다고요. 나오는 길 위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고, 가운데는 벽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뚫려 있어서 피가 위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우심실도 위쪽으로 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혈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자, 여기서 나오는 요 피는 색깔을 뭘로 할까요? 색깔을 넣지 맙시다. 이 피는 쭉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온몸으로 갑니다. 온몸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온몸을 돌고 심방은 심장 밖에서 피가 들어가는 곳이야. 심실은 심장 안에서 피가 나가는 곳이고,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우심방으로 들어간 피는 다시 우심실 거쳐서 나오게 되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와서 폐로 연결됩니다. 그럼 폐에서 나온 혈관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순환 구조가 하나 있어. 이 순환 구조는 계속 말하지만 백지에다가 니네가 선생님처럼 그려야 돼. 그릴 수 있도록 요거 한 세트만 그리면 되잖아. 그러면 모든 한 세네 문제가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자,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이런 피의 순환을 또 크게 4등분을 해서 네 조각으로 구분을 해. 자, 이렇게 가로 나눠서 요 윗부분을 폐와 심장과의 폐순환이라고 부르고, 또 아랫부분은 온몸과 심장 사이의 순환이라고 해서 온몸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온몸 순환 또는 체순환, 몸체자를 써서 체순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요거를 또 세로로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피가 폐로 들어가는 이유는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야.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가 살려면 물론 이산화탄소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산소가 있어야 어쨌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소가 포인트야. 자, 피가 폐를 지나 나오면 굉장히 산소가 풍부한 피가 돼. 그럼 이게 지금 이 혈관들을 흐르는 이런 피들이 산소혈관, 산소 풍부한 그런 피들이란 말이야. 산소 풍부한 피들. 몸에서는 산소를 소비합니다.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 없음. 왼쪽은 산소가 없는 피들이 흐르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산소가 많은 피들이 흘러. 산소가 많은 피들을 동맥혈이라고 부르고, 산소가 많은 피라는 뜻이야. 산소가 없는 피는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조각으로 구분을 하죠.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건 혈액이 아니라 혈관, 그 파이프를 얘기하는 거야. 심장에서 나가는 파이프를 뭐라고 불러?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들어가는 혈관을 뭐라고 불러?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정맥. 이렇게. 그럼 그림상 동맥 두 개, 정맥 두 개가 보여. 그럼 이 동맥과 이 동맥은 어떻게, 그냥 동맥이라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앞에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
요 동맥은 폐에 연결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동맥을 폐동맥이라고 부르고, 폐동맥. 자, 요 동맥은 어디 연결돼 있어? 우리 몸에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몸에 연결돼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 대동맥이라고 부른다. 대동맥. 큰 대자라서 대동맥. 또는 체동맥이라고 부르기도 해. 체동맥. 자, 그래서 동맥이고. 정맥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정맥, 이거 어떻게 불러야 돼? 이 정맥은 몸에 연결돼 있으니까 대정맥 또는 체정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 정맥은 폐에 연결돼 있으니까 폐정맥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됐지? 야, 이렇게 하면 순환에 거의 90%를 다 배운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요 동맥, 요 혈관은 이름이 뭐야? 일단 요 혈관 이름이 뭐야? 대동맥이야, 동맥. 대동맥은 정맥혈이 흐르냐, 동맥혈이 흐르냐? 동맥혈이 흐르지. 오른쪽에 있잖아. 동맥혈이 흐르지. 그래서 동맥혈이 흐르는 대동맥이 보입니다. 요 혈관 이름이 뭐야? 요 혈관, 폐에서부터 심장까지 연결된 이 혈관, 폐정맥이지. 폐정맥. 얘는 폐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정맥이야, 정맥. 폐정맥. 폐정맥은 정맥혈이 흘러, 동맥혈이 흘러? 동맥혈이 흘러, 동맥혈이야. 큰일 나. 정맥혈 하면 큰일 나. 동맥혈. 자, 요 혈관 이름이 뭡니까? 동맥이잖아요? 동맥인데 폐 연결돼 있잖아? 폐동맥이라고요. 폐동맥. 폐동맥은 정맥혈, 동맥혈? 정맥혈이 흘러요. 왼쪽에 있잖아. 정맥혈. 자, 얘는요. 정맥입니다. 무슨 정맥? 몸에 연결되어 있네. 대정맥. 대정맥은 정맥혈 흐르는군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맥과 동맥, 주요 정맥과 동맥이 다 표현이 되어 있고, 몸과 폐에서는 혈관이 어떤 혈관이 지나가지? 몸과 폐는 모세혈관이 있어.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은 굉장히 가늘어. 그리고 피의 혈액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 천천히 지나가면서 산소를 막 공급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나 영양분을 주고 세포한테. 세포가 버리는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는 받아가서 간단 말이지. 따라서 폐를 빠르게 돌진 않습니다. 천천히 지나가면서 혈액이 물질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굉장히 가늘어.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자, 눈으로 안 보이고 현미경 안에 우리가 이제 적혈구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적혈구 하나 정도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는 그런 혈관이야.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은 혈관 벽 자체가 세포 한 겹입니다. 꼴랑.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가늘고 대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길이로만 치면은 어마어마한 길이지. 그걸 길이로 다 연결을 하면은 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막 하잖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그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어. 가늘고 우리 몸에 아주 그물보다 더 촘촘하게 퍼져 있지. 우리 몸에 어디를 칼 같은 걸로 어디를 잘라도 피 다 나잖아. 어디를 잘라도. 그 말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를 비롯해서 피부 속까지 어디든 모세혈관이 다 퍼져 있다는 뜻이야. 피가 다 나잖아. 어디를 잘라도. 모세혈관이 잘려서 피가 나는 거니까. 자, 이게 기본입니다. 추가로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정맥,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특징들을 좀 알아야 돼. 동맥은 굉장히 혈압이 세. 처음에 피가 우심 실림, 좌심 실림 확 누르면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심장 밖으로 피를 내보내기 때문에 혈압이 가장 세죠. 그리고 자, 혈압. 동맥이 가장 셉니다. 그럼 동맥 다음 혈압은 정맥이냐, 모세혈관이냐? 혈압. 모세혈관이야. 그 다음에 정맥. 정맥이 굉장히 굵은 혈관이긴 하지만 혈압은 낮습니다. 그래서 피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동맥에서 모세혈관이 나서 정맥으로 이 방향으로. 혈압이 그 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모세혈관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속도, 피의 혈류 속도. 당연히 동맥은 압도적으로 빠르고요. 정맥 빠르고 모세혈관은 압도적으로 느립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이것도 아니야. 굉장히 느리죠.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압도적으로 느려요. 이렇게 되고요. 혈관의 단면적. 즉 제일 이 세 혈관 중에서 제일 탱탱하고 좀 튼튼해야 되는 혈관벽이 두꺼운 그런 혈관은 뭘 것 같냐? 딱 봐도 동맥이지. 굉장히 강한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약한 파이프는 아니야. 굉장히 굵고 단단한 파이프를 쓴단 말이야. 동맥, 그 다음에 정맥, 또 모세혈관 순이죠. 모세혈관은 세포 한 겹밖에 안 됩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혈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혈액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혈장과 혈구. 혈장이 많아, 혈구가 많아? 퍼센트가 조금 다르지? 혈장이 더 많아. 55% 정도 있잖아. 반 조금 넘어. 자, 혈장이 조금 더 많고요. 혈장은 그냥 이 덩어리 빼면, 건더기 빼고 액체인데 대부분 물이야,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뭐 소금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맛이 짭짤한 거야, 피 먹으면. 소금도 들어있고 나트륨, 미네랄, 바이타민, 각종 영양분들, 항원, 항체들 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혈장에 녹아서 운반이 되고요. 혈구는 세 가지가 있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자, 백혈구는 한 일이 뭐지? 백혈구? 식균작용.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백혈구가 먼저 출동을 합니다. 심지어 백혈구는 모두 잡아먹으려고 노력하냐면 기생충 들어오면 기생충이 백혈구들이 한 마리도 안 됩니다. 기생충이 크잖아. 굉장히. 백혈구에 비해서는. 백혈구는 세포 하나야. 하지만 기생충은 크잖아. 그러니까 그 기생충의 그 백혈구에 잔뜩 달라붙어가지고 그 기생충을 녹여버립니다. 어쨌든 백혈구는 그렇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작용을 하고요.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해. 빨간색 원반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맨날 그림에 이렇게 온폭페인 이런 이쁘게 생겼는 애들. 적혈구. 혈소판은 지저분하게 생겼고요. 가장 작습니다. 혈소판은 이 산소 운반이 되고 얘는 야, 이 적혈구에 어떤 성분이 산소를 운반해주지? 5글자? 그렇죠.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에 또 중요한 산소 운반 원소가 있는데 그게 철이야, 철. 헤모글로빈에 철 원자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 철에 산소가 달라붙고 떨어지고 하면서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빈혈 걸리는 사람들, 산소 운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철분을 좀 많이 먹어야 돼. 자, 어쨌거나 얘는 산소 운반, 적혈구, 혈소판은 굉장히 작고요.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엉겨붙게 생겼지. 그래서 얘들이 잔뜩 달라붙어서 상처를 메워줘. 상처를 막아주고 출혈을 막아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셋 중에 핵이 있는 애가 하나 있어. 백혈구만 핵이 있습니다. 적혈구와 혈소판에 핵이 없어. 핵이 없는 것도 신기하지 않냐? 스폰지도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핵세포예요. 어쨌거나 이게 혈액 다죠. 간단합니다. 33페이지 봅시다. 문제 33페이지. 33페이지 실력 탄탄 문제 좀 물어볼 거야. 우리 모 학생이 실력 탄탄 어렵다며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와서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1번 봅시다. 다 그림 우리모에 분포하는 혈관 AC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단 이런 문제 딱 만나면은 A, B, C가 무슨 혈관인지 먼저 찾고 시작해야죠. 근데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은 이건 그리고선 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그냥 말로만 어떻게 좀 하기가 이렇게 A, B, C가 나눠져 있는데요. 내가 무슨 선이냐면 빨간색 선을 좀 볼 거야. 빨간색 선이 좀 이상하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을까요? 근데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완기 혈압, 수축기 혈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완 수축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완 수축. 이완 수축은 어떤 기관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내가 얘기했냐면 근육에서 쓰는 표현이야. 근육, 이완과 수축. 이 심장 자체가 그냥 근육 덩어리입니다. 정말 단단한 근육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이 이완은 이게 펑퍼지만 힘을 뺀다는 뜻이고 수축은 꽉 누른다는 뜻이고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이야. 그러니까 얘가 확
짜줘야 피가 쫙 높은 압력으로 나간단 말이지. 그러면 쫙 짜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좀 힘을 빼고 이렇게 퍼져야 되는 시간, 즉 이 심장이 부피가 늘어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쫙 짜주고 약간 늘어나는 걸 이완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래쪽 혈압을 얘기하는 건데, 잘못하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확 짜주면 여기서 피가 쫙 빠져나가. 거기까지 좋아. 근데 얘가 좀 이렇게 늘어나면 나갔던 피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지 말라고 여기 판막이 존재하죠. 판막이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판막은 어디에 있어?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지.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피라는 혈압이 팍 누를 때가 쫙 혈압이 높고, 심장이 다시 힘을 빼고 약간 이렇게 퍼질 때, 약간 부피가 늘어날 때, 약간 부풀 때는 혈압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혈압이 쫙 늘어났다가 쫙 늘어났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혈압이 커졌다, 조금 줄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럽니다. 그게 요거예요. 수축이 혈압이 굉장히 높지. 수축이라고 하는 혈압이 높은 이유가 확 짰을 때 가장 높은 혈압을 여기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탁 짜주고 이제 심장이 약간 벌어졌을 때, 약간 힘을 빼고 있을 때가 혈압이 좀 낮지요. 그래서 가장 높을 때 혈압, 낮을 때 혈압. 니네 병원 가서 어디 가서 이제 팔 이렇게 넣고선 찍해서 혈압 재보면 혈압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 뭐 120에 80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오잖아. 그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혈압이 차이가 있어. 여기까지는 차이가 있죠. 그냥 딱 봐도 A는 뭐야? 동맥이야. 이렇게 수축기, 이완기 차이가 있는 건 동맥밖에 없습니다. 동맥밖에. 어쨌거나. 근데 봐봐. 이제 혈압이라는 게 점점점 내려가고 있지. 여기 있네.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게 점점점 내려가야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혈압은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면 혈압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니 B는 동맥 다음 모세혈관이겠고, 모세혈관 다음인 C가 정맥이겠구만. 판단 끝입니다. A, B, C가 이렇게 정해져 버려요. 자, 기억번 보기 보자. A는 동맥, B는 정맥 틀렸네요. B는 모세혈관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번 B보다 C의 혈관벽이 더 두껍다. C가 정맥이잖아. 모세혈관은 한 겹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혈관벽은 C가 훨씬 두껍죠. 당연히.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디귿번 혈압이 낮아질수록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진다. 혈압이 낮아질수록인데, 야, 속도를 보자. 그 밑에 속도가 초록색이죠? 초록색. 선생님 좀 과격하게 그릴게. 동맥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모세혈관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왜냐면 모세혈관은 정말 천천히 흘러야지 물질교환을 하는 거야. 그 정맥은 다시 피들이 모여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빨라집니다. 이렇게. 자, 책보다 선생님 좀 과감하게 그렸어. 과장돼서. 자, 모세혈관은 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야. 자, 초록색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디귿번 보기 볼게. 혈압이 낮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까? 아니요. 혈압은 오히려 정맥이 더 낮지만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 모세혈관에 비해서. 디귿번 틀렸지. 간단하지. 자, 그래서 답은 니은이 하나 맞습니다. 자, 2번 봅시다. 그림 가는 혈액의 흐름에 따른 나타난 것이다. 쭉쭉 나와 있고요. 가 그림은 뭐 그렇다 치고요. 나 그림 보세요. 항상 너에게 이런 나 그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준다고. 이 그림을 주면 이 그림을 내가 시험 보면 분명히 하나 빨리 그려놓으라 그랬어. 이거 후딱 이 그림 보고 그대로 맞추면서 푸는 겁니다. 기억이 뭔지, A가 뭔지, 여기 문제, 이 그림 보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잠깐만. 근데 잠깐 그림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이 뒤에 나 그림은 내가 알겠고, 그래프가 하나 나오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이 세로축이 뭐냐면 산소 양이야. 이게 흐르는 방향. 피가 흘러가면서 산소가 많아진다고요. 야, 산소가 많아져. 여기는 산소가 있죠. 여기 산소가 계속 없고요. 여기 산소가 계속 많습니다. 니은이 산소가 많아지는 구간이야. 야, 니은이 산소가 많아져. 야, 이 그림에서 산소가 많아지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잖아. 피에서 산소가 많아지는 곳이. 참고로 피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여기선 산소 변화가 없는 거야. 계속 일정하게 흘러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는 거야. 얘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산소가 많아지거나 확 적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얘와 얘지. 폐에서는 어떻게 돼? 산소가 피해서 혈액이 산소를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낮은 농도였다가 폐에서 확 올라가서 이렇게 갑니다. 촥 산소 농도가 뛰죠. 이렇게. 근데 온몸은 어떻게 해? 산소를 소비하는 곳이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소가 확 떨어지고 낮은 채로 유지해서 이제 나가 버리는 겁니다. 농도가 확 떨어지죠. 따라서 지금 이 니은이 어디란 뜻이야 여기가? 여기가 어딜 것 같아? 산소 농도가 확 높아지는 곳. 폐겠죠. 폐가 지금 여기 있겠죠. 그러면 기억은 뭐야? 기억은 아니 폐로 들어가는 혈관 아니야. 이 방향이니까 폐로 들어가서 폐를 걸쳐 폐에서 나오잖아. 야 폐로 들어가는 혈관이 뭐야? 폐로 들어가는 혈관 써있잖아. 뭐야? 폐동맥이야. 기억이 폐동맥이구만. 얘는 폐에서 나오는 혈맥, 그 혈관. 폐종맥, 여기 폐종맥이구만. 이렇게 보면 끝이네. 그래프 판단도 끝났고요. 자, 기억본 보자. 간은 온몸 순환에서 일어나는 산소의 양. 이게 딱 봐도 온몸 순환이야? 아니잖아요. 폐순환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미음번 혈관 2에는 혈관 2? D극과 같은 산소에 포함하냐? 혈관 2에는 기억이죠, 기억. 여기 혈관 2가 기억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 틀렸죠. 디귿. 혈관 F에서 니은과 같은 산소냐? 니 F가 뭐야? F가 폐 무혈관이네. 폐네, 폐. 니은. 그렇죠. 이게 F가 폐잖아요, 지금 그림상. 이게 폐잖아요. 디귿 하나 맞네. 간단하죠? 자, 실력 탄탄이 어렵지가 않아. 답이 3번이잖아. 지금 뭐만 보면 돼. 야, 이것만 해도 몇 문제를 맞추는 거야, 진짜. 이것만 꼼꼼하게 잘해도. 잘 좀 해놓으세요. 숙제에서 뭐 또 좀 어려운 거 있었니? 없었어? 없었으면 넘어갑니다.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지훈아, 뭐 어려운 거 없었어? 석준 어려운 거 없었어? 다들 똘똘해요. 34페이지 가봅시다. 호흡. 석주야, 꺼봐.